네, 소비 패턴이 달라지는 걸 보면 시대가 변하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. 우리 경제 현재 상황과도 당연히 연결이 되고요. 전망을 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죠. 이걸 반영해서 물가 지수를 내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오늘 이 얘기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소비 패턴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,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금융권 경영연구소가 낸 자료인데요. 1998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20년간의 인구 구조와 소비 패턴을 조사한 결과였습니다. 일단 2018년 현재 얘기를 해드리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친 우리나라의 가구가 55%를 넘어섰습니다. 그러니까 절반 이상. 절반 이상 하고 네. 1인 가구만 떼어놓고 보면 25%를 넘어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구 수는 하면 이제 2인 가구, 4인 가구가 아니라 1인 가구라는 것이고요.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4.3%, 거의 15%에 육박해서 이제 거의 완연한 노령화 사회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. 끝으로 또 나이 관련 하나 더 말씀드리면 90년대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평균 연령을 냈어요. 그럼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? 32세였거든요. 네. 근데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를 평균한 나이 연령은 41.7세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42세로 네. 크게 또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네. 경제 상황을 볼 때 또 전망을 할 때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어서 근데 이번에 또 눈에 띄는 게 교육비 지출이 줄었다. 네. 근데 생각하기로는 사교육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왜 교육비 지출이 줄었을까 네.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아이들 수가 줄어들어서인 영향이 그렇습니다. 크겠죠. 이게 가장 관심이 갔던 대목이기도 네. 한데요.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가구에서 쓰는 이 가계에서 쓰는 교육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반론이 나오잖아요. 무슨 소리냐, 지금 학원비가 90년대에 비해서 엄청 올랐는데,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소비 전체 가구가 쓰는 소비 중에 비중입니다. 그러니까 학원비도 오르고 올랐을지 몰라도 네. 전체 비중은 줄어들었다는 비중을 건데요. 생각하면. 네.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역시 아이 수가 완연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고, 두 번째는 공교육비 부담이 크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비는 사교육비와 공교육비가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. 그랬기 때문에 공교육비가 줄어들면서 교육비가 줄어들고 있고요. 통계 중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40대는 전통적으로 교육비를 많이 씁니다. 네. 그러니까 90년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40대 가구주입니다. 네. 가장 많이 돈 쓴 데가 식료품비, 2위가 교육비. 어. 그리고 2000년 8년 기준으로는 1위가 교육비로 가장 많이 썼는데 2018년 40대가 가구주로 있는 이 소비 패턴을 봤더니 교육비가 3위로 떨어졌습니다. 하고 30대 같은 경우에 30대 가구주 2018년 현재는 10위권 밖이에요. 11위권 밖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? 아이 수가 일단 자녀 수가 줄었다는 게 네.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네. 그리고 요즘 워낙 식료품들을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해서 먹기보다 나가서 사 먹거나 네. 간편하게 먹거나 하잖아요. 네. 이걸 반영한 결과도 나왔어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식료품비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외식비인데요. 네. 제가 앞서 말했듯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가장 많이 소비 지출하는데 어디냐? 식료품비인데요. 이 식료품비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. 90년대, 2000년만 해도 25% 넘고 30% 육박한 시절도 있었는데 네. 이제는 한 15% 밑으로 떨어졌고요. 더 충격적인 것은 20대, 30대 가구주, 20대, 30대 가구라 하겠습니다. 여기서는 식료품비에 쓰는 이 비중, 돈보다 외식비와 숙박비에 쓰는 데가 더 큰, 숙박비까지. 네. 네. 외식비가 더 역전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결국 뭐냐? 우리도 이제 홍콩이라든가 저쪽처럼 음식을 이런 배추 물건 사다 해먹다기보다는 외식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. 이거 역시도 1, 2인 가구 수 증가와 맥락이 다 있죠. 지금 중요한 거 두 가지. 네. 그러니까 교육비는 아이들 수가 줄면서 줄고 있고 네. 식료품비도 비중이 줄고 있고 네. 이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네.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네. 요즘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물가다라고 하는데 네. 정작 우리는 가면 너무 비싼데 물건들이 다 예.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거를 반영을 하지 못한 그 이유가 크다고요. 그렇습니다. 이제 우리 물가 지수,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내느냐? 한 460개, 400개 후반대 품목을 다 뽑습니다. 대표 품목을. 그리고 가중치를 두면서 이제 그거를 물가 상승률로 뽑아내게 되는데 네. 바로 이걸 보니까 최근에 왜 물가 상승률이 현실 체감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. 이게 전체 가중치가 1000이라고 하면은 네. 식료품비 비중 같은 경우가 한 138,
140 정도로 압도합니다. 아.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20, 비중은 30대 가구는 주는데. 식료품비보다는 외식비가 더 높잖아요. 음. 근데 상대적으로 외식비는 가중치가 되게 작아요. 가령 뭐 냉면 같은 경우는 2, 치킨은 5, 그러니까 전체 1,000이라는 것 중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 젊은 가구가 느끼는 이 물가 상승률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.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이 정도 돼서 1,000 중에서 10%를 차지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비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오른지 몰라지만 비중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뭐 0%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와닿지 못하는 그러니까 체감 물가의 왜곡이 나오는 것 역시도 소비 패턴의 변화, 가구 수의 변화가 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네, 그래서 이제 개편이 네. 내년에 이제 물가 지수를 내는 이런 가중치에 대해서 내년에 개편이 되는 그렇습니다. 거잖아요. 이제 5년마다 품목 교체를 하고 가중치도 바꾸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2015년에 정해졌고 2020년에 내년에 바꾸게 되는데 이번 통계를 보면 글쎄요 품목도 이제 대폭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네. 여기에 들어가는 가중치도 크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